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러브TV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율 전쟁,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앞으로 크게 전쟁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율 전쟁, 홍콩 달러 공격 시작되고 있나 라는 주제로 본격적인 패권 전쟁 일환으로 시작되는 환율 전쟁에 대해서 첫 무대 홍콩 달러 공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러브TV 방송입니다. 환율 전쟁의 서막. 중국은 최근에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여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미 5월 말에 중국 공산당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이미 확정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홍콩을 통제하기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 반환할 때 이 50년 동안 기본적인 체제를 유지할 것을 조약한 바가 있어서 이거는 큰 위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아직까지도 외환시장이 개방되지 않아서 중국 내에 있는 모든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시장인 홍콩을 통하여 거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의 아직도 여러 투자자들이 현재 금융시장은 100% 현재 개방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도 외환시장은 개방이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또한 인민은행이 이 고시한 환율에 의거해서 교환이 가능한 거로, 그래서 현재 이 외환법에 의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라 선진 현재 자본주의 국가 같은 경우는 자유 변동 환율제를 적용하고 있지만은 이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관리 변동 환율제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민은행이 매일 어떤 기준된 이 환율제를 갖다 고시를 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환율이 변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매년 이 환율 때문에 이 미중 간의 싸움이 언제나 이렇게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2019년만 해도 또 중국이 또 무역 간에 한참 미중 무역 간의 패권 싸움이 벌어진 와중에서도 환율을 변동해 가지고 미국으로부터 환율 조작에 의해서 지정된 바가 있었죠. 또한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책임론이 지금 갈수록 크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미중 간에 서로 상반된 입장으로 현재 입장이 크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 트럼프는 매우 강경론으로 현재 강경론으로 밀어붙이고 있죠. 특히 홍콩에 대한 특례를 또 심각하게 지금 트럼프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특례다 그러면은 현재 홍콩 같은 경우는 모든 무역거래에 대한 관세가 면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중국과 똑같이 관세를 매기겠다. 그리고 이제 비자 발급 이런 부분도, 비자가 현재 면제인데 이런 부분도 현재 똑같이 적용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홍콩 달러에 대한 공격, 위안화 평가 절하를 통한 홍콩 시장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시장 같은 경우 상하이 시장도 있지만은 홍콩에 상장된 중국 기업이 대다수를 또 현재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안화 평가 절하를 현재 홍콩 시장을 통해서 전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본격적으로 줬다, 그렇게 보고
이 환율 전쟁의 시작에 서막이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미국계 금융자본 홍콩달러 맹공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안화 약세가 지속되는 한 금융 국제자본의 홍콩달러 공격은 앞으로 계속될 전망입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벌써 위안화가 한 4% 정도 인하를 또 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본다 그러면은 1998년도에 미국계 금융자본이 홍콩달러 평가 절하를 통한 환차익을 노리고 투기 공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콩 통화당국은 미국계 투자은행과 헤지펀드들이 현물, 선물 환시장에서 홍콩달러 투매를 하고 있다. 그래서 강력한 이 조치를 하겠다. 라고 이제 이 보도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콩 항생지수는 3년 6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게 됐죠. 그 이후에 통화당국의 외환시장 계획으로 홍콩달러는 7.74 정도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이제 그 이후로 안정적으로 끌고 나갔었지만은 끊임없이 이 홍콩달러 맹공은 이 외환시장에서 우리가 수시로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홍콩은 83년부터 이 달러하고 현재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달러를 7.8 홍콩 달러로 고정시킨 뒤 위아래로 소폭의 변동, 태거제를 현재 시스템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전문가들은 대다수가 이 홍콩 달러 맹공에 대한 이 부분이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1998년도에는 양쯔강 대홍수로 위안화 평가 절하를 대폭적으로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360억 홍콩 달러를 투매를 해서 이 금융 자본에 대한 헤지펀드에 대한 공격이 심했던 98년도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사례였습니다. 또 2016년 3월 글로벌 헤지펀드의 중국 공격 구체적인 예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헤지펀드 공격으로 중국 인민은행은 이 조지 소로스 헤지펀드의 대부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조지 소로스라면 다 익히 알고 있지 않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인민은행의 조지 소로스를 금융구의 악어라고 비난하면서 달러 폭탄으로 현 헤지펀드들과 맞서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정부가 만약 무릎을 꿇는다면은 2008년도 금융위기, 1997년도 아시아 외환위기와 같은 후폭풍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인민정부 위안화 하락에 배팅한 투기 자본과 전쟁을 선포를 했던 것이죠. 두 세력 간의 싸움에 약한 고리는 결국은 위안화입니다. 하지만 이 헤지펀드들과 이 위안화 공격의 싸움은 과연 미국 정부가 동의를 하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헤지펀드들은 과거 사례를 볼 때 이 정부가 공조를 해준다 그러면은 아마 조지 소로스 외 기타 동조하는 대형 헤지펀드들이 같이 공조를 해서 이 위안화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지만은 미국 정부가 월가의 움직임이 동조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간혹 실패를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게 특히 홍콩에 대한 예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지펀드는 위안화 가치 약세에 배팅을 하고 즉 위안화를 대거 공매도를 하게 됩니다. 이 공매도를 해서 그때 약세를 이용해서
이 큰 이익을 취하는. 그래서 이 대표적인 인물이 조지 소로스. 또 조지 소로스 외에 빌 에크먼, 데이모드 아이온, 카일 베스 같은 쟁쟁한 월가 큰손들이 이 소로스의 뒤를 따라서 같이 이런 헤지펀드의 중국 공격에 일선에 나서서 같이 공모를 했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공매도는 이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 외환 등을 파는 것입니다. 그때 매각한 채권 등의 가격이 하락하면 떼돈을 보여주면은 또 예상과 달리 가격이 오르면 쪽박을 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에 관련된 상품 가격이 내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 나라의 이 경제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맹점이 있기 때문에 이 글로벌 헤지펀드들은 이 중국 공격이 2016년도에 대표적인 어떤 케이스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안화를 둘러싼 이 중국과 헤지펀드의 대결의 구체적인 예입니다. 그 당시에 그 중국 인민은행 총재가 저우시아 오완이었습니다. 이 인물이 본격적으로 조지 소로스하고 선포를 했었죠. 2016년 아마 3월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투기 세력 간의 어떤 싸움 속에서 추락하는 이완화. 그래서 2015년 8월 15일에 이 중국 인민은행에서 이완화 고시 환율이 아마 6.4점 이상으로 고시 환율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 조지 소로스 우리가 이런 헤지펀드도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016년 1월 12일 중국 당국은 이 조지 소로스에 대한 이 현재 헤지펀드의 공격을 맞서기 위해서 홍콩 외환시장 개입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달러를 상당한 금액으로 뒤에 설명을 드렸지만 한 7천억 달러 정도의 이 달러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어떤 선방에 의해서 현재 한 6.578위까지 끌어올리면서 선방을 해서 이 조지 소로스가 이 펀드, 헤지펀드의 우리 대부 왕이 물러났던 약간의 손실, 아마 그 당시에 손실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걸 합니다. 큰 손실을 보고 물러났던 그런 대표적인 두 세력 간의 싸움이 일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마 이 조지 소로스 외에 거대한 헤지펀드들이 중국과 싸움을 하게 될 경우에 원래 조지 소로스의 교훈이 절대 같이 공조할 수 있는 정부에 맞서지 마라. 이런 어떤 교훈이 있기 때문에 만약 미국 정부와 월가가 동의를 한다 그러면 이 위안화 공격은 순식간에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정부는 이 소로스는 자본주의 악당이다. 그래서 헤지펀드와 전쟁 선포를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헤지펀드가 위안화 가치가 20%에서 50% 정도 떨어질 것을 예상한다면 하락에 패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현재 2016년 현재입니다. 3조 3,004억 달러 외환 보유액으로 외환시장에 달러 폭탄을 투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소로스가 손실을 입고 물러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로스는 과거 98년도 홍콩의 패배의 아픔을 또 겪게 됩니다. 그래서 홍콩 달러를 공격하기에 주식을 공매도하고 홍콩 달러를 우리가 투맥 내다 팔았죠. 그래서 금융당국이 외환시장에서 1180억 홍콩 달러 사들이고 시가총액 5%에 해당되는 주식을 매입을 해서 방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로스가 손을 두고 나가게 됐는데 앞으로 또 싸움이 전개된다 그러면은
이런 학습 효과 때문에 틀림없이 이 헤지펀드의 이 파워가 위안화를 크게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은 충분히 조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헤지펀드들이 이 자본거래가 자유로운 홍콩에서 위안화와 홍콩 증시 상장 주식을 대거 매도하면서 위안화 가치와 홍콩 증시를 급락시킵니다. 그래서 외국 자본이 홍콩 시장이 빠져나가면서 홍콩 달러와 가치는 이제 폐거절이 됐기 때문에 보통 7.75에서 7.85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상단 수준까지 급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홍콩 달러를 평가 절하가 됐던 거죠. 그래서 평가 절하가 돼서 아마 7.85까지 급락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헤지펀드들이 위안화 약세에 베팅한 것은 이 중국 경제의 전망으로 볼 때 위안화 가치가 현재 과대평가가 되어 있다는 판단의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즉 앞으로 이 위안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 지금 비싼 값에 팔고 공매도를 한다는 얘기죠. 나중에 위안화 가치가 떨어질 때 사서 대갚아 큰 수익을 내보자는 이런 어떤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근본적으로 이 보신 바와 같이 이 헤지펀드들은 그 중국 경제가 이 앞으로 전망을 볼 때 위안화 가치가 현재 과대평가가 돼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경제 지표나 이런 부분들이 현재 중국이 고도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위안화 평가에 대한 부분이 현재 그 자유시장에 입각한 자유 환율 변동제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관리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미중 간의 심각한 어떤 그에 대한 불편함 그리고 시장 간의 그 중국이 행해왔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 불만이 상당히 그 팽배해 갖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어떤 위안화 가치에 대한 공격의 그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제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건전성이라는 것이 모든 자유시장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2008년 이후 중국 주도로 투자로 성장하면서 군살이 붙은 모습이 역력했었고 과잉 투자가 해소될 때까지 진통은 앞으로 불가피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이에 맞서 홍콩 시장에 미 달러 폭탄을 터뜨렸던 것이죠. 지금까지 18개월 동안 외환 보유액에 7천억 달러를 살포를 해서 인민은행이 달러를 팔면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위안화 가치는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달러 현재 중국이 3조 한 4천억 달러를 가지고 있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 7천억 달러를 살포를 해서 시장을 안정화시켰고 대신 헤지펀드들은 두 손을 들고 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향후에 미국과 월가가 동조를 해준다 그러면은 이 부분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국 아시아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소로스는 1992년 자신이 세운 힌턴 펀드를 통해 가지고 힌턴 펀드 영국 파운드를 공격을 했던 과거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파운드와 가치가 약세를 띌 수밖에 없다고 보고 파운드화를 대거 공매도를 했습니다.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영국 중앙은행은 통화가치 방어에 나섰지만 결국 막대한 손실을 입고 EMS 유럽 환율 조절체제에서 탈퇴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소로스는 어마어마한 이득을 취했습니다. 한 달 만에 한 1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본다면 한 2조 좀 정도 돼요. 이후 소로스는 이 BOE 영국 중앙은행을 굴복시킨 인물이라는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케이스로
1997년에도 소로스를 비롯한 헤지펀드들이 태국 바투아 등의 대규모 공매도를 감행해서 아시아 전역을 외환위기로 몰고 갔습니다. 그때 한국도 희생양이 됐던 겁니다. 이 여파가 아마 1997년도 우리나라 IMF를 마개했던 근본적인 원인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겹쳐가지고 IMF가 왔었지만은 우리가 외환시장이라든가 시장에 대한 어떤 유연성 그리고 건전성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관치금융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몰려오면서 아마 IMF가 왔지 않나.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IMF가 왔던 이 루트 뿌리는 이러한 부분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와 헤지펀드 간의 전쟁 2입니다. 이 중국 정부와 헤지펀드 간의 전쟁이 어떤 결말로 끝날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중국 정부가 패배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미국의 세계 지배력이 강화되겠지만은 또한 못지않은 세계 경제엔 재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 경제에는 진짜 치명적입니다. 우리나라 현재 은하돈하고 위안화는 현재 알다시피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안화가 약세가 되고 위안화가 또 평가 절상이 되고 절하가 될 때마다 우리나라 현재 환율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매우 민감하게 재무 건전성, 특히 외환에 대한 대비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994년에 중국 정부가 위안화 환율을 5.82위안에서 8.7219 위안으로 크게 올리자 중국은 매년 10% 정도의 고도 성장을 지속한 반면 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빈사 상태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다 그러면은 위안화 환율이 평가 절하가 될 경우에는 이 미국은 중국은 알다시피 이 무역을 통해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시기에 가장 유리한 어떤 환율은 이 평가 절하가 되는 것입니다. 위안화 환율이 평가 절하가 되기 때문에 한 8.7까지 올립니다. 이렇게 해서 거의 한 30% 40까지 올려놓고 이 무역에 대한 정상 수시 흑자를 보기 위해서 이 고도 성장을 한 반면 그에 대한 피해는 당연히 아시아 국가가 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머징 국가들이죠. 아시아에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 뭐 부타 국가들이 빈사 상태에 빠지게 된 구체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시장 간의 싸움의 승패는 한 국가 경제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패배한다 그러면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처럼 국민들의 삶은 나락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경험으로 볼 때 이런 어떤 외환위기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이 헤지펀드 뿐만 아니고 위안화와 현재 우리나라는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예민하게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헤지펀드의 홍콩 시장 공격은 이 한국에도 불통이 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유는 홍콩 항생 중국 기업 지수가 급락하면서 이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발행된 ELS가 아마 이 주가 연계 증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또 강의를 저번 방송에 했던 독일 현재 국채에 연결된 ELF에도 2019년도에 큰 손실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똑같이 이런 어떤 홍콩 항생 지수가 급락을 하게 되면은
ELS에 대한 투자한 한국계 투자자들의 손실은 불보듯이 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도 이 헤지펀드 간의 전쟁 2에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향후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이 홍콩의 특별시 관세 면제, 비자 면제 등을 박탈하겠다고 압박을 한층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아랑곳 없이 국가보안법 등 강경 모드로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은 이어서 홍콩의 환율 전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월가가 향후 이 환율 전쟁이 벌어질 때는 미국 정부, 트럼프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 월가의 움직임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다면은 홍콩을 공격할 때는 월가에 있는 이 금융계의 거대한 자본, 그것뿐만 아니고 이 미국계의 현재 지사가 홍콩에 한 1300개가 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이 싸움에서 득실이 있겠냐, 또 피해가 있겠냐,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환율 전쟁을 할 때 이 손실 계산을 먼저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녹록지 않은 그런 실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 중국의 경상수지 숫자가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설 전망입니다. 지금 중국은 미국 간의 무역 현재 거래, 특히 보호무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올해 2019년부터 시작된 이 무역 전쟁 이후에 코로나19 팬데믹 영향, 처음으로 역사 속으로 이 중국의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전망입니다. 이런 부분을 또 중국은 내부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미중 간의 무역 패권 싸움에서 이 타켓을 아시아 다른 나라로 흑자로 돌아서기 위해서 많은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매우 심각하다. 또한 한국은 위안화와 연동되어 있어 이 환율 전쟁 시 과거 우리나라 IMF 외환위기처럼 큰 위기를 맞을 수가 있다. 그래서 언제나 금융당국은 대비를 해야 되고 이 경제의 건전성 확보가 최우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정부와 월가의 움직임을 볼 때 이 동조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향후에 이 환율 전쟁은 불보듯이 뻔하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